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11.8도, 체감 영하 18.6도를 기록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과 철원 기온은 아침에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의 강력한 한기가 남하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충북, 경북 내륙으로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가, 한파주의보 지역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영하 12도 이하의 강추위가 내일까지 예상되는 곳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이 커지면서 서울에는 이번 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해안의 바람과 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호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눈이 더 내리겠지만 점차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이 지역에는 3에서 11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강추위로 도로 곳곳이 빙판과 살얼음이어서 미끄럼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안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고 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안가 주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지금 말하기로는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서울이 더 춥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뿐만 아니라 상층까지 매우 강한 한기가 남아있는데요. 5.5km 서울 상공 기온이 영하 35도이고요. 1.5km 상공의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몽골 쪽에서 1036헥토파스칼의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정해 내려오면서 아주 매우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끌고 내려왔기 때문이죠. 예. 자, 지금 이런 한파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느낌이 좀 상당히 잦은데 그 이유도 좀 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제 겨울철 시베리아나 몽골 지역의 광대한 대륙 지표면이 복사능가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지표면의 공기 밀도가 커지게 되고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지상에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합니다. 또 이제 좀 시베리아 쪽에 눈이 많이 덮인 눈이 덮인 쪽은 알베도가 증가하죠, 반사율이. 그러면서 열을 빨리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냉각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이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은 지표면이 냉각될수록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발달했거든요. 예. 이러한 고기압이 이제 대기 상층의 역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남하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북극 진동이 음해 이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렇게 음해 이상을 돌아설 때 북극 주변을 돌던 찬 공기가 중위도 지방으로 내려오기가 쉬워져요. 또 북극 바다 빙하가 지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이 이번에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주 강한 그런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내려온 것이죠. 예, 자, 기상청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인데 한파 특보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겁니까? 한파 특보에는 이제 한파 경보, 한파 주의보가 있습니다. 예. 한파 주의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서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면서 3도 이하, 또 평년가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번에 해당된 것이죠. 예.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한파 경보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을 합니다. 예. 자, 이틀 이상. 그러면 당분간 이런 강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3에서 7도 이상 낮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서울지방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 이후 내일 낮부터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으로 서서히 변하면서 서울지방 기온이 영상 3도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인 28일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날이 밝아와도 칼바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서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지금도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 18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추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이 컵라면을 바깥에 꺼내놨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형같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면에도 살얼음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이만큼 춥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고 한파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화천 산해면으로 기온이 영하 22.7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5도 선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과 안동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4도 정도 낮아 춥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은 오늘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 전남 북서부와 제주 산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전북 서해안에 1cm의 눈이 더 오겠고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15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곳곳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예상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해안가 주변에서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들이닥친 한파가 오늘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번 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도 내려진 만큼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추위가 절정을 보이는 원인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상공에는 원래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기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제트기류가 지난 24일 정도부터 한반도 서쪽에서 이렇게 남북 방향의 흐름이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물결이 위아래로 깊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찬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 북풍을 따라서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추웠지만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15도 정도 급락한 건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트기류가 이렇게 물결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위와 그다음에 이 추위가 회복되는 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네. 지난 24일부터 있었던 흐름에서는 좀 이 물결 모양이 위아래로 굉장히 깊어지면서 더위와 추위가 좀 다소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면이 데워지는 낮에도 오늘은 영하권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낮이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를 우리가 체감 온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체감 온도는 대기의 온도뿐 아니라 풍속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대기 온도가 몇 도고 풍속이 얼마면 뭐 체감 온도가 얼마다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험식으로서 우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영하 10도 정도가 되면 그리고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한 10도 정도 낮은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풍속이 한 그 온도에서는 초속 한 5m 정도 차이가 나면 체감 온도는 한 3, 4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북쪽의 상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됐다고도 하던데요. 어떤 조건일 때 한반도 상공에서 세력을 확장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한반도 북쪽에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가보면은 항상 찬 공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네. 그러니까 찬 공기가 어느 조건에서는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고 어느 조건에서 이제 북극에 갇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북극 진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북극 진동이 우리가 양의 값을 가지면 좀 더 이렇게
북쪽에 갇혀 있게 되고 음의 북극 진동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뭐 파고 들면 그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위쪽을 지나가는 이 제트 기류의 모양이 동서 방향의 흐름이 강한지 아니면 물결 모양의 남북 방향의 흐름이 강한지에 따라서 한반도에 추위가 닥쳐올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